안녕하세요. 쉐리 토크 정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정한용 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떤 종류 커피 스프레,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는 게 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새 뭐 많잖아. 뭐 이렇게 먼저가 뭐 캐러멜 마키아토, 뭐 마키아토. 라떼. 뭐야, 마키아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말았나 보죠. 라떼는 예.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너무 쓰니까 카페라떼를 하나 더 시켜갖고 예. 그걸 좀 섞어 먹으면 좀 나아. 카페라떼만 먹으면 너무 우유 같아서. 왠지 나이 든 티가 나는 것 같은. 미안합니다.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밥 먹자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커피 사게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더 비싸. 바깥보다 커피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잘못됐어. 네, 사실 그 부담감이 우리를 어떨 때는 야 커피 먹으러 갈래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야 그건 더 집회하자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잘못됐어. 맛있는 커피가 가격대가 훅 떨어지면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 데가 있대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쏠게요. 알았습니다.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하지만 요즘 커피값이 비싸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급 커피를 마시자니 주머니 사정이 고민되고 저가 커피를 마시자니 맛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은 물론 맛도 좋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성공시킨 이가 있다. 바로 주식회사 루앤비의 이용숙 대표다. 평범한 주부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로 그리고 최고의 커피 전문가로 변신한 이용숙 대표. 그녀가 왜 커피를 사랑하게 됐는지 들어보는 커피 향기 나는 인생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네, 주식회사 루앤비의 이용숙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루앤비가 어떻게 체인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네, 예.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 박리담이면서 예. 맛있으면서 저가 커피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 커피군요. 네네. 루앤비가 예. 무슨 뜻이에요? 이끌루의 향기비자의 한문 이름이면서요. 예. 루앤비라고 하면 왠지 영문 느낌도 있고 한글 느낌도 있어요. 그러네요. L-U-N-B.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전 영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커피의 향기로 이끌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합성어예요. 제가 특허청을 가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다가 했는데 너무 다들 상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싶어서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잘 만드셨네. 이건 뭐 나는 루아 커피?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블루 마운틴하고 루아. 네, 루아 커피와 블루 마운틴. 네네. 좋은 커피만. 고급의 커피를 저가로 박리담회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커피. 네네, 그런 뜻이 근데 있어요. 사실 요새는 바깥에 나가 보면 커피 전문점이 밥집, 커피 전문점, 밥집, 커피, 밥. 밥집보다 더 많아. 예, 너무 네,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다르게 운영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주부잖아요. 예. 오늘 또 주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또 저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부다 보니까 비싼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저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꽤 돈이 크더라고요. 예, 정말 아줌마 4명이만 하면 2만 원 훌떡 나와요. 그러니까 10,000원 안쪽으로, 5,000원 안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겠죠. 아니 근데 그게 뭐 원가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봐도? 그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 저희 세대 윗분들이 야 물장사가 남는 거야 많이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정말 커피에다 물 조금 타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가로 하신다는 거죠? 양심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 저가로 하시면 가격 대비해서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커피를 접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저는 전업주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이제 좀 서먹서먹해지는 단계까지 막 나중에 가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남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트한 날짜를 저희가 잡았어요. 아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둘이 데이트를 하자. 아기를 예, 맡기고. 예. 왜냐면 또 지금 이제 등장할 우리 신우가 등장을 할 건데 이제 얘기 속에 등장을 할 건데 신우한테 애를 맡기고 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저 남편과 사실은 학생을 가리키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부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을 쭉 보다 보면은 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싼 데를 이제 갔는데 찾아가게 되죠. 역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나와요. 정말 그냥 맛이 믹스커피 먹겠다 없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인데 차마 비싼 커피는 차마 못하는 그런 왜냐면 곧 남편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고 맛만 좋으면 분명히 손님은 올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또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믹스 커피를 먹으면 입이 텁텁해서 이렇게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믹스 커피를 못 먹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몇 번 갔다 오고 하니까 뭐 드립 있다는 둥 뭐 아메리카노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듣고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집은 줄 서서 먹는 집으로 소문났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정말 원자재 자체를 좋은 걸 썼고 그러니까 왜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는 쌀은 약간 품질 저하라는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경기미가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좋은 원두 쓸 수 있거든요. 블루마운틴 루악이 괜히 좋은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커피를 넣어서 만들면 확실히 틀려요, 맛이.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정말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물로 떡국 끓이는 거랑 사골 국물하고 끓이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왠지 좋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연결이 됐고 그런 걸 손님들이 아니까 줄 서서 먹게 되고 또 이제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 쏠게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5,000원 가지고 처음에 제가 1,000원으로 시작했어요. 아, 1,000원 아메리카노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내가 쏠게 하면 5명이 5,000원이면 끝. 아우 커피 한 잔 살 것 같고 5명한테 야, 돌릴 근데 수 있으니까. 진짜 박리를 하셨구나. 그때가 아르바이트 시급이 3,300원, 3,000원 할 때였었어요. 지금 9,000원 됐는데 막. 지금은 저기 6,200원, 6,200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9,000원에도 못 구해요 요새. 네, 9,000원에도 못 구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1,000원으로 1,000원 커피였네요, 정말? 네, 1,000원 커피였어요. 저는 1,000원이지만 정말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갑이 얇은 분도 누구나 왔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싸니까 좋아.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남아야 되잖아요. 일단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안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하는 애들 3,300원인데 니네 2,500원만 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적으로 이만큼 이상을 팔아줘야 그다음부터 남는. 1,000원은 너무 싸니까 1,500원 괜찮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기타 등등 하면서 1,500원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원조 같은데 요즘에 원조 커피, 저가 커피 굉장히 막 이렇게 나서 막 하는데 저는 그거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 할 때 요만큼 넣고 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요만큼 넣고 물 넣고 큰 컵도 요만큼 넣고 물 넣는데 사실 저는 커피는 조금 이렇게 맛있게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만 이만큼 넣어서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게 또 유행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쳐요. 아 내가 원조고 정말 저가 커피인데 왜 나는 몰라줄까 막 혼자 이래요. 근데 아니지. 전에 그 어떤 프랜차이즈 그 하는 커피 뭐 그 브랜드 그 양반이 좋은 커피랑 나쁜 커피랑 섞어서 써봤대요. 막 나쁜 커피 먹었더니 더 맛있다 그러더래. 맛을 모른대. 아 솔직히 저희는 잘 몰라요. 정말 이렇게 그 커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맛을 느끼면서 드시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비교 좀 해드릴게요.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 사람은 되게 숭늉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숭늉을 밥 먹고 숭늉을 좋아하는데 그 숭늉 맛이 사실 로부스타 맛이랑 비슷해요. 근데 아라비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카라는 품종은 굉장히 고급 커피고 좋은 커피다 보니까 말은 아라비카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딱 마셔보면은 아 이게 좋은 커피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로부스타를 먹으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로부스타, 숭늉 맛에 길들여져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약간 섞어주면 그리고 이게 품종마다 화산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꽃향기도 나고요, 과일 향기도 나고 이렇게 화산 향기도 나고 쓴맛도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섞어줘야 돼요, 적정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맛을 좋아하는 분은 이 커피를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고 다른 맛을 좋아하는 분도 그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런 커피 그런 맛을 커피입니다. 많이 알아야 되네요. 자꾸 마셔보니까 예,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조금씩 마셔보니까. 근데 이제 저가 커피 그러면 저희들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싼 게 비지떡에다가 여기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야 뭐 싸면 뭐 맛이 그렇지 않겠어 했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프랜차이즈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줄을 서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가맹 문의가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보면 전화를 막 계속 하니까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왜냐면 전화 받다가 막 이 정도로 너무 잘 됐어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가맹을 아예 안 받았었어요. 앞에 써놨었어요. 저희는 가맹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막 커피가 이런 거다 얘기하고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로 팔고 막 이러니까 저 같은 주부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아 이거를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싸게 먹고 좋은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연결이 된 거고요. 사실 우리 신우는 오늘 이제 저기 못 나오긴 했지만 저희 신우는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내 맘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우리만 그냥 우리 뜻대로 한번 꿈을 펼쳐보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가게 몇 개나 프랜차이즈가? 지금 한 70개 정도가 돼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뜻을 아시는 분들 있고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커피를 시작한 것은 이제 제가 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호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8년째군요, 이제. 네. 그때 사실은 제가 아기를 임신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둘째 아이를. 근데 그 애가 약간 유산기가 있어서 제가 자가주사를 맞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조금 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원래 대전 사람이거든요. 고향은 충남 청양인데 모르는 데 가서 사업도 전주라는 곳에서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막 민원 넣고 안 좋은 걸로 뭐 하고 막 너무 힘들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업력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꿈이 막 커서 프랜차이즈를 100개 하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이거를 따박따박.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좋은 커피를 남한테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저는 커피숍에서 생과일 주스를 파는지도 몰랐었는데 솔직히 몰랐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과일 주스를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관심 없는 분야는 또 몰라요. 전 특히 심해요. 근데 생과일 주스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엄마가 커피 먹으러 왔는데 꼬맹이가 와서 엄마 나 과일 주스 막 이래요. 아 과일 주스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했고요. 그러면서 과일도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있지만 싫어하는 과일이 있잖아요. 근데 또 찾아요 손님이. 그러니까 그 메뉴를 넣었어요. 근데 딸기를 요만큼만 넣으면 맛이 없어. 그렇죠. 더 넣자. 왜냐면 어차피 팔 거 더 넣자. 그러니까 이게 맛있고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맹 문의가 생기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남기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의를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창업하려면 얼마 들어요잖아요. 그게 제일 많은 문의잖아요. 왜냐면 적은 자본으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얼마예요? 들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예요? 3,690만 원. 네? 3,690만 원. 그거 갖고 창업이 가능해요? 네.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자동차가 그 정도인가요? 네,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뭐 들어가요? 인테리어도 사실 굉장히 낮췄어요, 거품을. 무슨 얘기냐면은 뭐 타 브랜드를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인테리어 평당 보통 받잖아요. 뭐 250만 원, 300만 원 막 그렇게 받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150만 원. 막 이렇게 받고요. 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는 거품을 아예 없앴어요. 왜냐면 인터넷만 치면 어떤 기계가 다 나오죠. 나오니까 눈 가리고 왕은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로 이제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욕 얻어먹는 사장은 되지 말자가 제 또 신념이고 제 모토다 보니까 예. 사람이 살면서 정도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품을 다 낮췄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훌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나름대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주부다 보니까 똑같이 창업을 해도 솔직히 한 푼이 아쉽고 예를 학원비 10만 원이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본 평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5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5평에서 가능해요? 네. 그럼 투고만 하시는 거예요? 네, 투고 이제 테이크아웃만. 테이크아웃만 시작했다가 이제 겨울 되니까 홀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홀을 저희가 처음에는 1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건물도 6.25 때 지어진 건물이었었어요. 지금도 현재 지금 직영 매장 1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매장을 양도를 하긴 했는데 그 점주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겨울 되니까 너무 싸고 좋으니까 이제 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을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뚫었어요. 네, 뚫어가지고 2층은 이제 테이블 손님을 받고요. 1층은 이렇게 해서 테이크아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커피 가격이 4,000원, 5,000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은 한 번 오신 손님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잖아요. 회전율이 안 되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리고 컴퓨터 갖고 가서 거기 그렇게 앉아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세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자리세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정말 거품을 낮출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빨리 뺐고요. 그다음에 홀이 있는 매장들은 또 거기 매장 자체가 약간 월세가 굉장히 비싼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한선을 둬요. 둬서 이 정도 아메리카노 정도는 정말 적당하다 하는 그 금액대로 저희 다 세팅을 해서 그 금액 이상은 왜냐면은 월세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월세 빼고 인건비 다 주고 내가 남는 게 없으면 점주님이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앉아서 몇 시간 있으려면 그만한 가격을 내고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또 그러면 야박하다 그러니까 참 이 커피 한 잔에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데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의 간당간당 그냥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루 매출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난 매장을 뭐 10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또 하나 했고 돈을 모아서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제가 한 5개 정도를 직영 매장을 동시에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되니까. 대학교 앞에도 한번 내보고 싶고요. 주택가에도 한번 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내상권도 한번 내보고 싶고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팔릴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30만 원도 나오고요. 50만 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제가 180만 원도 1,500원짜리를 180만 원 나왔고요. 매출이요? 그리고 시장 옆에 있는 거는 212만 원까지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막 천차만별로 막 나와요, 매출이. 동네마다 다르군요. 동네마다 다르고 상권마다 다르고 제가 운영을 해도 다르고 또 어떤 직원이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남는다. 남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이거를 저기 했냐면 제가 직영을 했었었는데 직영을 했는데 겨울 되니까 사실 매출이 7시 이후에는 손님이 잘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매출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인건비 제하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사실 24만 원 남았었어요.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그때 가맹 문의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프랜차이즈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여서 24만 원 남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광명에서 매장이 있는데 그거를 달라는 분이 계셔서 정말 제가 싸게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겨울 2월은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그때 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알고 계셔는 사기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뭐냐면 알바생들하고 직원만 해서 저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이제는 추출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가고 2월이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한지 아세요?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290만 원이요. 진짜 열심히 하신 거네요. 그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는 썼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쓰니까 이게 남고 또 수익이 이제 워낙 친절과 미소와 직접 주인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 프랜차이즈 해도 욕 안 얻어먹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하려면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뭘 하겠다 그러면 뭐 교육 받으러 와라, 뭐 또 뭐 바리스타 내라, 교육은 받아야 되죠. 뭐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던데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사장님도 바리스타시죠?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당연히 있고요.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 심사. 이제 바리스타들이 대회라는 것도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공부 욕심은 저보다 우리 신우 구경희 원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을 몇 개 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그마한 콩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학원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바리스타 학원이. 저는 필요하면 그걸 죽으라고 파요. 내 커피에 대해서 샷 빼서 파는 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학원을 해?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바리스타 학원을 하려면 제가 제일 먼저 한 방법이 뭐냐면 무식하게 책 100만 원치를 샀어요. 아니 100권을 샀어요. 100권을 사서 구경희 원장, 저희 신우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구경희 원장. 알바주던 신우 옛날에? 아니 우리 이제 신우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신우가 있는데 이리 와봐라.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구경희 원장, 그러니까 그때 원장이 아니지 신우야 네가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너 학원 원장 시켜줄게 그러면서 꼬셨어요. 저쪽에다 밀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장님을 막 꼬셔가지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그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학원을 만들었는데 그 학원이 그때 제가 바리스타 학원을 하고 할 때가 그때 커피숍을 할 때가 막 붐이 막 너도 나도 막 다 그런 때다 보니까 수강생이 많아요. 학원을 아니고 이제 매장에서 그냥 아카데미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근데 또 그렇게 하긴 싫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통으로. 그래서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정통 학원을 하고 싶어서 교육청 가서 다 물어보고 체크하고 직원하고 움직이고 우리 원장님하고 해서 제가 학원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청주에 학원이 있고요. 광명에 학원을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을 해서 정통 인허가를 받아서 한 달은 실기시험, 한 달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루앤비 그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먼저 학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 점주님들은 무조건 따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기본부터 정통대로 다 가르쳐드려요. 맛을 알아야. 그래서, 왜냐하면 주방에다 맡겨놓으면 음식도 주방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주인이 모르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업할 적에 뭐 그 교육비나 물품 뭐 보관 뭐 보증비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받아요? 거기서 남기시는구나. 또 한 번 놀라시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커피가 치열하잖아요. 저희 다 면제예요. 하나도 안 받으세요? 뭐가 면제? 가맹비 면제, 교육비 면제, 그다음에 물류보증금 면제 다 면제예요. 왜요? 왜냐하면 뭐냐 문제요? 그런 데서 좀 남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물류를 사용하시잖아요. 물류를 사용하시는 거 이거 다들 의아해 하세요. 근데 이때 제가 주부로서 약간 현명하게 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뭐냐면 고정 비용 때문에 못 하세요. 직원들 월급들 때문에 못 하시는데 저는 학원도 저희는 그냥 대충 막 계좌제 들어보셨죠. 정부 지원금 받아서 20-30명씩 넣어서 교육시켜서 빼는 게 아니라 소수정이라고 해서 한 반에 저는 5명 이상을 절대로 4명 이상을 안 받아요. 확실하게 가르쳐 무조건 1:1. 그리고 이제 트릭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정통으로 거품 내서 정말 저희 왜 운전면허 딸 때 정확하게 배우신 분들은 한 방에 딱 따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면제해도 가능한 이유가 양쪽 학원에서 운영이 되고 사실 학원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트레이너들 자체가 다 이제 바리스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또 1:1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 점주님이 오픈을 하시게 되면 수업이 약간 조절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오픈을 나가요. 그러고 나서 오픈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오픈 나갔다가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커피를 만지는 직원들이 후원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오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
커피숍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저희를 문의를 하셔서 하는 그런 애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커피 사랑하는 모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맛을 위해서 승부하시는 거네요. 이익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익도 있습니다. 쉐리 토크 오늘은 커피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루앤비의 이용숙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중간중간에 신우이 얘기가 나왔는데 신우이랑 그럼 같이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요? 신우하고 저는 사실 중학교 2학기 때부터 친구였고요. 제일 어려운 사이인데 제일 가까운 사이였네요. 네, 친구였는데 제가 시골 충남 청양이 고향이에요. 근데 같은 고향. 네, 같은 고향이고 근데 시골에서는 그때 저희 때는 여상을 갈 거냐 인문계를 갈 거냐가 나눠져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었어요. 나름대로는 딸을 인문계를 이제 보내고 싶으니까 인문계반을 들어갔어요. 신우랑 같은 인문계 반이었는데 제가 제일 싫었대요. 공부 안 하고 떠들어서. 제가 제일 싫을 정도로 그랬다가 같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같이 시골에서 왔으니까 하숙을 같이 했어요. 공무원이셨는데도 이제 귀하게 큰딸이라고 키우고 싶으셔서 하숙을 시키셨는데 제가 제일 싫었대요.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시집 식구들이 저를 되게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쟤를 손자며느리 삼아라. 어머. 저를. 제 얼굴에 밥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저를 손자며느리로 이렇게 간택을 해놓고 어머. 정말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신우이는 싫었다며요. 근데 신우는 제가 너무 싫죠.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우보다 사실 남편이 조금 왜냐면 약간 푼수 같고 좀 덜렁이 같고 자기 막내 여동생의 친구니까 여자로도 안 보이고 이런데 갑자기 시 할아버님께서 간택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희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남들이 이제 신우랑 저랑 나가잖아요.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신우는 사실 오늘 같이 오면 좋은데 사실 커피 원장님들하고 지금 해외 커피 탐방 갔어요. 1월이나 2월 정도에 꼭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둘이 앉아 있으면 제가 신우인 줄 알고 우리 신우가 올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저랑 시어머니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이렇게 이 집은 그냥 신우가 쫄쫄매. 쫄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전에는 막 제가 막 천방지축이고 엉망인데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지는 편인데 커피 얘기를 하면서 얘가 막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막 지적으로 바뀌고 그쪽에 공부하고 꽂히신 거예요. 네, 꽂힌 거예요. 막 지적으로 바뀌고 공부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고 갑자기 TV를 끊고 막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던 애가 커피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신우하고 이제 딱 궁합이 맞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딱딱딱 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대화가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일로 가면 집안에서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면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 잘 맞으셨어요? 그게 참 중학교 때부터 댕겼는데 뭐. 근데 싫어했대잖아요 처음에. 처음에는 정말 신우가 저를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쟤는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많이 천방지축이었었고요. 남편 또한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신가 봐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열정이 한 번 폭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동안 살면서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을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이고요. 지금 어른이 청양 사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시댁을 가면서 뭐 잘 챙겨드리고 물론 왜 의무적으로 가면 못 가는데 전 정말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그냥 우리 새 얘기라고도 안 해요. 우리 용숙이 왔어? 이러세요. 우리 용숙이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은 또 이렇게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세요. 그러면 술 한 잔, 우리 술 한 잔 할까? 이러면 좋아요 어머니 박수치고 앉아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가 용숙아 나 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어머니 죄송해요.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제가 13년이 넘었는데 고부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업하면서 실패도 했었어요. 커피숍도. 왜냐면은 에피소드긴 한데 제가 부산 쪽에다가 매장을 오픈했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잘못됐어요. 아유, 정말 극성 맞으시다. 정말. 전주에도 하고 극성 맞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제가 서울 쪽 이제 대전에 사니까 매일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전화를 직원들한테 해요. 그러니까 부산 분들을 편파하는 게 아니에요. 편파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면 근데요 회장님 막 해서요 물이 새고요 막 싸우자는 것처럼 막 목소리를 막 목소리가 그렇지 막 이러니까 저는 이게 머리를 딱딱딱 치더라고요. 저도 시끄러워 죽겠는 사람인데 같이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 쉽게 말해서 코드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어쩌면은 저랑 안 맞아서 뭐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고 관리를 못했었고 그때 또 다른 사업 또 이제 위에 쪽에 그때 광명 학원 내고 다른 매장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왜 정이 가는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조금 덜 그렇게 그러다 거죠. 보니까 나중에는 원하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과감하게 딱 접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둘이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했다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니 탓이야가 될 때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내 탓이야 했을 것 같아. 그냥 그만두자. 저 인정해요. 잘못되는 거 확실히 인정해요. 확실히 인정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해요. 왜냐면은 확실히 나 때문에 잘못된 게 맞거든. 그러니까 부산 거 제가 확실히 인정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지만 딴 데서 벌겠다. 그러면 저희는 평소에는 안 좋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딱 뭉쳐요. 좀 특이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책임감이 서로 강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 교통정리를 잘해주시니까 제가 좀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요? 좀 부동산 덕을 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대전에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빠지면 폭 빠지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뭐 이거 그러니까 세종시까지는 안 갔고 하여튼 대전에서 끝났어요. 근데 대전에서 막 그때 부동산 열풍이 불 때 제가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는데 부동산의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래요.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고 마침 결혼할 때 시댁에서 8,8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사주셨었어요.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제가 조그만 데로 옮겼는데 그걸 가지고 아파트 몇 채를 사도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도 돈이 남는 거예요.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팔으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제가 그때 자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집은 대전이었는데 청주로 제가 1호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연구단지 근처에서 사는데 이쪽은 보니까 연구단지 쪽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주부긴 하지만 고만고만하게 매출은 날 것 같아. 돈 한 1억 정도 들어가지만 고만고만하게 날 것 같은데 투자 대비 별로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래. 근데 청주는 차 갖고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시내고 바로 백화점 옆이야. 그러면 분명히 백화점 직원들이 평일에는 먹을 거고 주말에는 분명히 시내니까 버글버글 할 거 아니에요. 제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1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쪽이 종잣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3천에서 3,500이 수익이 나면 그때는 정말 반 이상이 50% 이상이 다 순수익이었었어요. 알바비 주고 물류비 주고 다 줘도. 다 줘도. 다 줘도. 그렇게 잘 돼요. 왜냐면 고정비는 빤하잖아요. 그렇죠. 바쁘다고 아르바이트비 뭐 5천 원 줄 거, 막 5천, 막 6천 원, 8천 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용숙 대표를 시할아버지가 잘 보셨어. 얼굴에 밥풀이 붙었잖아요. 예전에 붙었는데 요즘에 빠졌어요. 예전에 진짜 두덕두덕해서 붙었는데 지금은 좀 빠져갖고 좀 상태가 약간 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업주부가 내가 나가서 커피숍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반대는 없으셨어요? 남편이 좀 리더십 코스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열린 마음 이런 인간관계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자기 개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고 지금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책 읽고 인문고전 막 읽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제가 너무 싫어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TV나 보지 이랬던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바뀌고 부지런해지고 5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실패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부산 그런 건 이런 거에 있었고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많이 믿어주고요. 지금 진짜 장가 잘 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가 애기 봐주시고 남편이 이제 방학 때 이제 해주니까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좀 달라지셨나요?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남편 이름 제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용숙 남편 이름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당신 어디 가고 싶어가 먼저 되고요. 외식을 하더라도 엄마가 먼저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엄마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집에서 참 대우가 좋습니다. 네. 경제권이 세져야 돼, 경제권이. 네, 그런가요?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커지면서 부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일이잖아요. 네. 딱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부의 마인드로 하니까 30개 한 40개까지는 솔직히 주부의 마인드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가 감히 부린다면 미안하지만 모실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직원이 내 밑에서 일을 할까라는. 근데 이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회사는 운영이 안 되는 정도까지 이제는 사업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니까. 사업 마인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드라마를 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부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 끊고 일찍 자고 술자리 피하고 모임 웬만하면 안 가고 해서 5시에 일어나면 제가 반신욕을 좋아하는데 반신욕통에 딱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얼굴에 팩 붙이고 머리다 이제 그 메고 저기 뭐냐면 트리트먼트 하고 딱 쓰고 전기 꽂고 책을 딱 읽기 시작을 하고 아침에 오면 메일 같은 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알림장, 숙제한 거 보고 이런 거를 해요. 새벽 5시부터. 네, 그럼 6시 반 되면 땀이 쫙 나요. 그럼 그때 씻고 밥을 해요. 7시부터 밥을 하면 밥 차리고 반찬하고 뭐 하고 해서만 한 7시 한 반이면 밥을 먹고 8시 애를 학교를 보내고 저는 밥 차리고 와서 머리 말리고 찌개 끓는 동안 와서 이제 스타킹 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보내고 저 바로 출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지런한 엄마네요. 멋지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것도 뭐냐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내가 알아야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케팅 뭐가 들어왔어. 용어도 너무 생소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파워블로거, 뭐 SNS 모르는데 이게 뭐야.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아침 시간이 그 1시간 반이 저한테 황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크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가장 고민은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매장을 전 손실 보고 안 된 매장이 아까 말한 24만 원 고기 났었던 거랑 부산 문 닫고 이런 거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점주님들 사실 돈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관건인 거예요. 좀 저와 같은 마인드로 좀 열린 마인드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실 건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아끼고 내 거는 아끼고 남의 것만 뺏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원두라는 것도 이제 그라인더를 갈고 원두를 이렇게 소복히 쌓잖아요. 그래서 일정량을 딱 해서 깎아내리고 해줘야 아신다. 그래서 해줘야 이 정확한 맛이 나는데 이 원두가 아까워서 이렇게 파세요. 이거를 파내서 원래는 그만큼 남기려고 7g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4g 넣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맛이 당연히 안 나잖아요. 그리고 딸기 주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5알을 넣어야 되는데 10알을 넣어야 되는데 뭐 그 반밖에 안 넣고 바나나 주스 갈 때도 바나나 큰 걸 써야 되는데 몽키 바나나 쓰시고 막 자꾸 이렇게 기본 레시피에서 자꾸 좀 이렇게 하니까 맛이 안 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장사가 잘 되고 싶으시면 더 웃으시고 더 주고 더 퍼주고 더 문 열어놓고 더 신나는 음악 틀어놔야 되는데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더 굳어지고 음악도 안 틀고 문 더 닫고 청소 안 하고 이게 점점 움츠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좀 점주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저희 본사 직원들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좀 여쭤보면 이 커피를 빻아놓은 걸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두 커피를. 근데 그거를 바깥에다 놓으면 이게 금방 산화가 된다잖아요. 얼마나 있으면 산화돼요? 보통은 원두를 그냥 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집에서 갈아놓은 걸 선물을 하네. 바보 같은 친구들이. 근데 그렇다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세요. 냉동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제습 기능이 있어서 빨아들여요. 다 냉동실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고 냉장실에 있는 그 넣어놓으니까 아주 그냥 반찬 냄새가 커피에서 엄청이 나더라고요. 커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껴 드신다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는데요. 갈아두신 커피는 최대한 빠르게 소진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더치 커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집에 조그마한 기구가 있어요. 내려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치커피는 저온 숙성이라고 해서 김치 마냥 오래 두면 둘수록 좋아요. 깊은 맛이 나는 네, 거죠. 김치 같아요. 사실은 커피는 김치 같아요. 그래요? 네, 똑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담궈도 이 사람이 맛이 다른 것처럼 원자재다 보니까 커피 맛이 다 달라요. 더치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샤리 토크 오늘은 양심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루앤비의 이용숙 대표와 얘기 나눕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뵈면서 일하는 엄마잖아요.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 손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면 왜 일하는 엄마들 미안해 하잖아요. 애 손 못 봐줘서. 근데 아침에 아침밥은 꼭 챙겨주시나 봐요? 네, 그건 365일 정말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아침은.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학교에서 오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거는 하세요? 우선순위로 제가 스케줄에서 무조건 빼놔요. 1번으로 빼놓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학년이 바뀌면 왜 선생님들 면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에서 제가 1번으로 그 시간을 딱 빼놓고 그 앞뒤로 스케줄을 좀 웬만하면 조절을 하고요. 네, 조절을 그렇게 하고. 사장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있겠네요. 그거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많이 걱정되고 미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면담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희 애가 뭐 엄마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어쩌면 그분이 선생님께서 꾸민 말은 아니실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쭉 물어보는데 나윤이가 뜻밖으로 엄마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희 큰 딸이 저 정말 그때 감동받았거든요. 왜냐면 전 제가 우리 딸이 항상 징징징거려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보채고 막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의젓하고 우리 엄마는 뭐 사장이다, 우리 엄마는 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자랑이라면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외식 경영 공부하고 하면서 석사 공부도 했고요. 그것도 사실 공부를 필요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외식으로 가게 되고 필요해서 가는데 요번에 제가 또 박사 과정을 또 하는데 그것도 요번에 커피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요번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계속 파요. 필요하면 또 필요하면 파고 사실 오늘 저희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TV에 나올 거라고 정말 상상도 안 했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그 말을 했어요. 여보야, 내가 TV에 나간다고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어? 물어보니까 아니. 바로 아니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막 꿈이 목표가 원대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연구개발에 대한 것도 이제 모든 회사마다 R&D라고 해서 연구개발팀이 또 있어요.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나무라는 게 물을 주는 건 티가 안 나지만 물을 먹어야 이렇게 쑥쑥 크잖아요. 그렇죠. R&D 연구소라는 것은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근데 물을 계속 주는 것처럼 R&D가 없으면 회사가 클 수가 없어요. 크질 않는 애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전 그래서 R&D가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필요에 의해서 남들은 이 부서를 둬야 된대. 그럼 그 부서가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굉장히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이 머신을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되는데 물어봐서 이게 이해가 되면 저는 굉장히 금액이 과감하게 딱 바꿔오는.
약간 질르는 스타일이신가 네, 그쵸. 봐요. 네, 질러요. 무조건 질르고.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얘기하시는데. 아이스크림 기계 질러가지고 1,400만 원 손해봐서 우리 구경위원장 저 엄청 구박했는데 제가 손들었잖아요. 다시는 내가 안 살게 이렇게 그냥 손 바로 들었어요. 실수를 해봐야 그 다음에 내가 안 해야 되는구나 알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또 해봐. 네가 해보고 네가 책임은 져.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멋몰랐을 때는 그래요 막 했는데 네가 해봐라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자유가 있는 대신에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업은 쉽게 하지만 돈은 버셔야 돼요. 그건 본인이 저지른 책임감이에요. 또 물어 마끼아또가 뭐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카라멜 마끼아또요? 이제 쉽게 말해서 마끼아또가 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샷은 요만큼이고 거품이 올라가서 굉장히 풍부하게 먹는다. 달게. 달게 먹는다. 카라멜 마끼아또는 카라멜 시럽. 카라멜 친 거고.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야, 궁금해서요. 여긴 믹스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이 대표께서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좀 행복한 게 저는 사장이라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아침에 출근을 딱 했을 때요. 최고의 전문 선생님이 대표님 어떤 차를 드시겠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가 에스프레소가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에스프레소 그러면 정말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빼다 줘요. 아니면 어떤 날은 아메리카노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빼다 주고요. 오늘은 라떼 그러면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를 막 이렇게 그려서 오늘도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실 저는 다 테스트 때문에 먹기는 하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메리카노가 저는 참 개운하고 좋아요. 개운해요. 에스프레소도 세느강에서 한번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에스프레소는 써서 그냥 멋있는 남자가 먹을 때 멋있어 보이는 게 다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를 남이 하는 것도 가서 먹어보시고 비싼 것도 먹어보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좀 뭐가 달라야 되라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커피 쪽에 강화라던가 또 일례로 에피소드로 저희 업체들도 막 있고 저희를 이제 막 공격하는 막 있고 저희가 줄 서서 먹으니까 사진도 막 찍어 가시고 어떤 시럽을 쓰는지도 막 보고 이러시고요. 원두를 갖다 막 해부를 하세요. 왜냐면 원두가 왜 쌀도 끼른 게 있고 통통한 게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원두도 산지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두를 뜯어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 근데 어떤 업체에서 딱 분해를 하시더니 그랬대요. 이건 도저히 프랜차이즈에서는 쓸 수 없는 원두를 쓴다라는 얘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 희열감이라는 게 뿌듯하면서 나 이런 여자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었어요. 니들 내가 돈 좀 쓰는 거 알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재밌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커피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커피만 먹으면 어떨 때는 좀 단 게 먹고 싶다 이래서 사이드 메뉴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번 뭐 이런 것들 빵. 뭐 같이 파는 거 있어요? 네, 저희도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커피숍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커피만 메인으로 갈 수는 없는 게 치즈케이크 있어요. 네, 오시면 다 원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거 당연히 R&D에서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저께 또 그쪽 이사님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 또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호떡을 출시를 했어요. 호떡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커피하고 호떡?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커피하고 도넛가 되는데 호떡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근데 왠지 안 어울리는 거 R&D 저희 직원이 호떡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에 오케이 딱 했어요. 좋다. 왜냐면은 근데 그게 이제 호불호가 완전히 나뉘더라고요. 잘 되는 샵은 저희가 전국망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굉장히 호떡을 많이 찾으시고요. 어떤 데는 또 안 먹어요. 또 애들 상권은 또 싫어하고요. 호떡 잘 모르죠. 그러는데 제가 왜 쉽게 오케이를 했냐면 전주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월세가 410만 원이었었어요. 평수가 8평이었어요. 창고까지 10평. 여름에는 매출이 막 생과일도 팔고 커피도 팔고 막 너무 바쁘니까 이게 일매출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났었었는데 겨울 되니까 매출이 완전 반토막인데 월세가 410이고 알바는 있고 직원도 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동대문에 가면 그때가 제가 아기 낳고 몸풀 때였었어요. 애기만 모유 먹이고 이럴 때였고 바쁠 때는 막 다 이제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오셔서 동대문에 옷하러 가면 옷 장사 하시는 매장 하시는 분이셨었는데 동대문에 가면 줄 서서 먹는 저기 호떡집이 있다. 근데 나한테 사장님 이거 호떡을 한번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커피에 호떡 참 맛있던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애기 마지막 젖을 딱 먹이고 우리 고모랑 우리 신우랑 그냥 차를 쐈어요. 동대문으로. 근데 제가 동대문을 뭐 가본 적이 없죠. 거의. 찾느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모유는 이렇게 시간이 되면 뿔잖아요. 너무 아프고 막 새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찾았어요. 먼저 찾았어요. 줄을 쫙 서 있는데 새치기도 할 수도 없고. 막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근데 막 그때 겨울이었었거든요. 막 나오잖아요.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새치기 아닌 새치기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저 지금 젖 주고 왔는데 매장이 410만 원 월세다. 나 월세도 못 낸 상황인데 죄송한데 제가 레시피 값은 다 드릴 테니까 호떡 만드는 레시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옆에서 동동동동 있었어요. 계속 서서. 우리 신우는 안 줄까 봐. 가자 저한테. 아줌마는 용감해. 우리 신우는 레시피 죽어도 안 줄 거야. 그냥 가자. 이러고서는 용감하게 있었어요. 계속. 너무 아파서만 이게 새니까 막 졌잖아요. 그분이 아줌마시니까 딱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딱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뭐 섞으면 돼요. 그래서 레시피 돈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브랜드예요. 어느 밀가루에다가 뭐를 섞으래요. 그러면 맛있는 호떡이 되니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와서 뭐 했냐면 그 밀가루 50푸대 띄고 바로 알바 뽑았잖아요. 만들겠다고. 호떡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호떡 굽고 커피를 파는데 완전 이거는 이벤트예요. 어느 커피숍에서 호떡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호떡 냄새가 되게 좋잖아요. 굉장히 좋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확 땡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떡 컵에다가 호떡을 넣어서 먹고 한쪽엔 커피를 해서 먹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호떡 가격이 500원이다 보니까 커피도 1,500원, 호떡 500원, 2,000원 딱 맞으니까 와서 정말 줄 서서 사 먹는 거예요. 이 호떡을. 그래서 저희 R&D 직원이 그걸 제의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면서 호떡 오케이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그거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저한테 추억이 그런 대단한 메뉴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밀가루를 조금 많이 써야 돼. 커피랑 먹으려면. 갑자기 확 땡기네요. 호떡.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님들이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먼저는 커피 맛에 대한 배신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를 택해준 점주님들한테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지금 보통을 오픈하는 저희 직원들 보고 오픈바이저라고 그러고요. 관리하는 직원들 보고 슈퍼바이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 쪽으로 강화를 시키는데 슈퍼바이저가 제가 강화가 모토예요. 그래서 총괄 슈퍼바이저를 따로 뽑아서 이 친구가 각 담당마다 매장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를 뽑았고요. 이 슈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총괄 슈퍼바이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하는 또 다른 마케팅과 다른 또 파트별로 있어서 이 매장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 해서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46개 굉장히 디테일한 매장 수까지 해서 이제 매장 기존에 있는 매장들 정말 관리하는 부분과 신규 매장 46개 오픈시키는 것 있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프랜차이즈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강화시켜서 이제 저희 회사와 많이 제가 작년 학기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프랜차이즈 전공 필수로 강의를 했는데 학교를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제가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30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굉장히 떨렸어요. 아까 사실 제가 저기는 웃었지만 너무 잘하시던데요.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제가 준비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교 수업 준비도. 근데 이거를 현실에 접목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무를 사장이니까 바로 실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되니까 제가 이거를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공부를 결정을 한 이유가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랜차이즈 공부를 더 해서 저를 좀 향상을 시켜서 조금은 능력 있는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내부터 이렇게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 창업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만 주신다면?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금전이 가장 중요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물론 중요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마음가짐부터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이 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라도 퍼주겠다. 좀 주겠다. 우리 집에 오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왜 교육관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매장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저희 브랜드를 하라고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브랜드 뭐든 창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존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정말 창업을 할 거라면 조금은 많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책도 좀 읽으시고. 근데 아까 3천 뭐 몇백만 원인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다 체리레몬 그럼 얼마 들어요? 3,690만 원은 저희 건물 그새 빼고 이제. 그건 본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뭐 그런 게 들어가겠죠. 아니요, 인테리어하고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고요. 차려주는 장소만 있으면 3천, 4천만 원 있으면 돼요? 네. 괜찮은데 해볼까? 어느 날 정한용 씨가 루앤비 커피에 이름을 걸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는 영광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하면은 저희가 비싸라는 고정관념을 확 깨주시면서 싼 게 맛없어라는 것도 오늘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왜 가족 같은 근데 그런 데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 주셔서 그 커피가 향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좀 향기가 났으면 좋겠네요. 가게 주인이 손님을 걱정할 때 손님도 가게 주인을 걱정하죠. 저는 옆에 정한용 씨가 걱정이 됩니다.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